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8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 총평을 해보게 되면 비교적 쉬웠죠.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은 없었고, 무난하면서 관련 법 내용을 꼼꼼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문제 1번 보게 되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비례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여러분,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 그래서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된다는 거는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행정권 행사에 관해서 신뢰를 주는 선행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 된다. 두 군데가 틀렸어요. 적극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처분청 자신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요. 지방세 감면해주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를 했거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죠. 누가 그 공표를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의료기관 병원이 그 의료 취약 지역인 그 시골 있죠. 시골에다가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은 지방세 감면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처분청 반드시 자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소극적인 경우 여러분 뭐 생각하신대요? 실권의 법리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청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안 하고 있다. 이게 소극적인 언동이죠. 그럼 상대방은 안 하겠다. 그렇게 믿겠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요.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맞죠. 뒷부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슬래시 하시면 앞단이 맞아요. 뒷단 틀렸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개전의 정, 개선하고 진전되는 정, 즉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죠.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으면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수 있겠죠. 개전의 정의 차이가 있으면요 이미 동일한 사항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이 교사들이 촌지 비슷한 걸 받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교재 선택 관련돼 가지고 출판사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어떤 교사는 잘못했다고 심할서를 썼고 어떤 교사는 심할서를 안 썼어요. 심할서를 쓴 교사는 견책이 끝내고 심할서를 끝까지 안 쓴 교사는 파면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 옳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서 선례가 반복된 거죠.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성. 오케이.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견인업자는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 행정보조자라고 불러요. 행정보조자와 공무수탁 사인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의사결정권의 유무입니다. 자동차 견인업자가 길거리에 있을 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곧바로 끌어갑니까?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행정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기술적인 집행만을 행한다. 이거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죠? 원대는 쳐볼까요? 행정 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이건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죠. 동그라미 2번이요. 법령에 의해서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했어요. 그럼 해당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청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이 된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공무수탁사인이 위임받은 공무의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죠? 그럼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공무수탁사인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게요.
그 직장에서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 원천 징수 세액은요,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돼요. 예컨대 지급하는 급여의 몇 퍼센트. 소득세율 얼마 때리고 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원천 징수 의무자 회사 사장님이죠. 회사 사장님 저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데 제가 원천 징수 얼마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법령상 당연히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행정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원천 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단 여기까지는 맞죠. 뒷부분 틀렸죠. 이때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탁사 이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이요. 자동차 운전면허 및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거 침익 처분이죠? 여기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 이러면 어디 이거? 뭐 재수업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침취급이에요. 침익 처분의 취소는 소급합니다. 소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를 안 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 운전 행위를 했어도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침취급 수취장 이 말로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문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를 했다. 피 뽑은 거죠, 세상에나. 자, 이런 경우에 그 조사 결과를 근거 딱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때 체열 조사는 위법하죠.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맞는 말. 체열이라는 건 침입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기 전에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경우 생각하면 될까요? 개인 택시 기사가요.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조만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겁먹어가지고요. 자기 운전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이때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양수인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 취소 면허 취소가 안 된다. 그러게 되면요. 음주운전 적발되어서 개인 택시 면허 취소가 될 상황에 처한 사람은 다 팔아버릴 겁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에 대해서도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대인적 성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대물적인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이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이때 이익형량을 한다고 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공익이죠. 취소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지겠죠.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 뭘 강조해야 돼? 공익을 강조해야 되겠죠. 이익형량 하기는 해요. 이익형량 하기는 하는데 한 100건 정도면요. 한 99대 1 정도로 공익이 이겨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뭐 취소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생기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음주운전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는 단기 복무 부사관 하사란 말이죠. 복무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복무 연장을 신청하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단기 하사관에서 장기 하사관으로 군대 말뚝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역 지원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한 육군참모총장의 방침. 이 전역 지원서라는 게 결국 사직서죠. 그런 방침에 따라서 A는 복무 연장 지원서도 제출하면서 전역 지원서도 제출했단 말이죠. 이때 A는요. 전역할 의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지. 근데 그 결과 A의 전역 지원서가 수리되어서 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동그라미 1번이요. A의 전역 지원서는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 일종으로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죠? 뒷부분 틀렸죠? 신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당 행정청의 사표 수리라는 수리 처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은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내가 사직서 제출했다고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리 저질러가지고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은 사직서 제출하죠. 이거 수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지. 그런 경우 생각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A의 군복무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이므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죠? 뒷부분 틀렸죠? 그 안에서 행하여진 전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전면적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계속 복무를 원하는 자에게 복무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전역 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했다. 그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할 때 전역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주세요.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 여러분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표시가 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내용이죠. 전역 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지라도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 언더런 쳐볼까요? 민법 107조 1항 단서 규정이 뭡니까?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요, 그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근데 그런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죠. 공법관계는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표시가 된 대로 유효한 것. 그럼 전역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은 적법한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 네, 또 립밤을 발랐습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립밤 쓰다 보니까 뭐가 좋고 안 좋고가 구별되거든요. 나중에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자, 5번이요.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이므로 여기까지 슬래시하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네, 뒷부분이요. 당의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러분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용법적 한계거든요. 작용법적 한계는 그러니까 작용법적 근거예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해당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겠죠.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세무서 공무원이 상하수도 관련돼 가지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식품위생 관련돼 가지고 지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맞는 말이죠. 네, 뒷부분 틀렸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떠한 행정작용이건 간에요. 상대방의 의견 제출권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의견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제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죠.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고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동안 대법원이요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때요? 우리한테와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요. 어떤 경우에? 행정지도가 항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강제인 경우.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5번 동그라미 4번에서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도는 어드바이스에 불과하죠. 고속력이 있어 없어. 그럼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따를지 안 따를지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근데 행정지도를 따랐다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누구의 선택이었어? 상대방의 선택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한테 책임지라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어드바이스 행정지도는 안 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따를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5번의 동그라미 4번은요. 7회차 문제 4번의 동그라미 2번이었어요. 7회차 문제 4번의 동그라미 2번은요.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서로 간에도 이렇게 서로 연관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6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객관적에다가 체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행위자가 종업원이야. 법령상 책임자는 고용주야. 그럼 종업원 처벌 안 해도 고용주는 처벌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 양벌 규정으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여러분 언더라인 치세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가 두 번째 줄에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아.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어. 행정상 제재 중에서 상대방의 그 법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행정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잖아요. 딱 이 두 가지만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고의 과실 없어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그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협의취득 언더라인 치면 이건 사법상 매매죠. 건물 소유자가 협의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약정한 철거 의무. 그럼 사법상 매매에 따른 의무니까 이때의 철거 의무도 사법상 의무죠. 사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강제 이행할 수 없죠. 행정대집행 언더라인 치고 어떤 의무를 해야 돼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해야 돼요.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이면 안 됩니다. 대체적이 아니라 비대체적이면 안 돼요. 자기 의무가 아니라 부자기 의무만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1차로 창고 건물의 철거 및 하천 부지에 대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창고 건물의 철거 및 하천 부지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은 강학상 하명이죠. 하명인데 이에 불응했다. 그럼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집행 절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에 불응함으로 대집행 계고를 했대요. 이미 대집행 절차로 넘어갔어요. 다시 자진 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서 하천 부지를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이거 새로운 하명입니까? 아니죠. 기존의 하명의 반복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하명이 하명으로서 처분성이 있는 것이고, 계고를 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야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같은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집행 계고서에 기재가 된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 즉 독립된 하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법리 또 뭐 있습니까? 1차 계고 이행 안 하니까 2차 계고, 3차 계고 한 거죠. 이때 2차 계고, 3차 계고도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철거 집행이 완료되었어요. 그럼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죠. 소유이익은 없단 말이죠. 그때 그 행정처분엔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행정행위 위법을 이유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얘기는 철거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거 집행 완료가 되었으면 억울하게 철거당한 상대방은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때 철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 받아야 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철거 집행이 완료가 되면요.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은 협의의 소외이익 금결로 각하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7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이요. 지방자치단체가 옹벽 시설 공사를 업체에게 주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언더라인 쳐볼까요?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서 일반 공물에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언더라인 치면 여러분 이건 공물이요, 공물이 아니요? 공물이 아니죠. 공공의 영조물을 줄여서 공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돼. 그런데 공사 중이라니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일반 공중,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아직 공물이 아니죠. not yet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not yet 공물이에요. 아직 공물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김포공항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 기준 및 소음 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대요. 그런데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언더라인 쳐볼까요?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 뭡니까? 공물이죠. 공공의 영조물이란 뜻이죠. 그와 관련돼서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죠. 이건 영조물인 공항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사건도 있고요. 그 매양리 사격장 사건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도 앞에서 한번 했었죠. 가변차로에 설치된 이 서울 강북 쪽 가면 가변차로가 꽤 있습니다. 어디더라? 저 기억나는 게 그 왕십리 쪽에서 그 가변차로 지나간 적이 있는데 도로가 그 차선이 세 개밖에 없어. 낮에는 아침에는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가 많거든요. 그럼 도심으로 진입하는 두 개 차선이 그러니까 안쪽 들어오는 차선이고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도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차들이 많겠죠.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차선을 두 차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변 차선을 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가 혹은 지자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언더랜 촉구가 그 고장이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 이렇게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이건 불가항력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뒷분 볼게요.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어. 언더란 치면 이게 바로 불가항력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앞에서 설명 한번 했었죠. 현재 기술 수준상 불가능하다. 이거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게 되면요. 기술 개발을 위한 동기가 떨어집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동기가 상실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 개선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해결하란 얘기입니다.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이요. 그 다음에 영조물 설치자의 재정 사정이나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다 이 뜻입니다. 영조물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정. 언더란 축을 한번 써보세요. 영조물 설치자의 재정 사정. 돈이 없어서 수리 못했다. 그럼 이걸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면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를 돈이 없어서 수리 못했다. 이걸 면책 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매우 비참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 언더란 쳐볼까요?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인 요건. 불가항력 내지 면책 사유.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8번이요. 사실 그 8번은 약간 출제 약간 미스의 성격이 있어요. 8번의 정답이 3번인데요. 8번 정답 3번은요. 사실 제가 보기엔 약간 출제 미스의 성격이 있어서 무시해도 좋아요. 나머지 지문을 가져가세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제처분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대로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그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임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어요. 법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법 위반 사실은 없다. 상대방이 재신청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행정청은 영업허가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건축법 위반은 없지만 만약에 소방법 위반이 있다. 그럼 재차 거부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도 동그라미 1번과 같은 맥락이죠. 거부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요. 허가 대상이 아니야. 원래 구법에 따르면 허가 대상인데 행정청이 허가 안 해줬거든요. 상대방 소송 제기해서 이겼단 말이죠. 허가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법이 개정되었다니까.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 신법을 들어서 신법은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되니까 신법을 들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재처분 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볼게요. 위법 판단의 기준 시에 대해서 처분 시설이 아니라 판결 시설을 택한다. 그 대법원 판례는 처분 시설, 행위시법주의, 처분 시설을 택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판결 시설을 택한다. 그럼 판결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사실심 그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법 개정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다. 넘어가자고요. 문제 이상한 문제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3번 굳이 궁금한 분들은요 코멘트나 보세요. 동그라미 4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졌어. 근데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이야. 그런데 행정청이 개기고 있어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안 한단 말이죠.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죠.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건 맞는데 그에 대해서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장감 쉽게 풀 수 있는 게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무심 제기 접사요. 무효등 확인 소송 심. 행정심판 전치 재량 처분의 취소 제소기간 간접강제 사정 판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아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기관이죠.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조세심판원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제가 조세심판원 국선 대리인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세종시도 가고 그랬어요. 조세심판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고요. 특별행정심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그 다음에 언더는요. 공무원 연금 법령의 개정 등으로 언더는 쳐보자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법령상 당연히죠. 법령상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이 정지가 됐어요. 그럼 이건 행정청의 의사결정, 처분에 의해서 지급이 정지가 된 겁니까? 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입니까? 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죠. 처분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처분성이 없는 공법관계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퇴직 공무원 연금이니까 공법상 권리죠. 근데 뒷부분 틀렸다고요.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헌재 위헌 결정에 기속력이 있죠. 그럼 그 기속력의 내용은 뭡니까?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는 위헌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후속 처분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 결정 이후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를 했다. 그럼 어때요? 헌재 결정, 뭐 법원 재판이나 마찬가지죠.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하자가 끔찍하죠. 그러니까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다. 동그라미 4번이요. 9번의 동그라미 4번은요. 앞에 살펴봤던 강제 체열 있죠. 3번의 동그라미 2번과 같은 맥락이에요.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과세 자료를 기초로 하는 과세 처분도 위법한 거죠. 앞에서 위법한 체열에 따라 이루어진 운전면허 취소도 위법하다 그랬잖아요. 맞는 말.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게 되면요. 이건 뭐랑 마찬가지면요. 고문을 통해서 얻어진 자백을 토대로 이루어진 유죄 판결도 적법하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고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유죄 판결이 적법하다. 그러면 다 고문하겠네. 그런 경우는 고문을 토대로 이루어진 유죄 판결은 안 됩니다. 고문 사실이 확인되면 무죄 판결을 해버려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죠. 근데 행정부의 짱이 누구요? 대통령이죠. 행정부의 짱인 대통령의 처분을 대통령의 하부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는다. 조직 논리상 안 맞잖아요. 다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언더는 줘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징계도 대통령 명의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억울하다? 다툴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관계행정심판의 장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묶어놓으세요. 이게 여러분 특별행정심판이 있고 일반행정심판이 있어요. 9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 배운 조세심판도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특별행정심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일반행정심판이 유명무실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행정심판 만드는 거를 저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이게 일반행정심판이죠.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그 변경하는 법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일반행정심판을 관장하는 거잖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동의는 아니고요.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 동의라는 거는 동의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뜻은 아니고 협의만 하면 충분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이게 일반행정심판이죠. 일반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특별행정심판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절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특례를 다룬 법률을 정할 수 없다.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3번 의미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특별행정심판 만들지 말란 취지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게 바로 특별행정심판이죠. 그런 경우 이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일반 행정심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다 같은 맥락이네.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합법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여러분들 구멍난 부분 채울 수 있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